pH 값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도 이상의 산도를 가져야 한다. 그때 그 기준이 아니고요. 내가 만든 식초가 그 산성 식품으로 따졌을 때 얼마만큼의 강한 산성을 띠는 식품인지 아니면 약한 산성을 띠는 식품인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먼저 1차적으로 pH 값을 측정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2.5에서 3.5 범주에 들어가면 그런대로 무난하게 식초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것을 이제 드시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식초의 산도값을 측정해야죠. 그 산도값을 측정할 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산화나트륨은 100% 그러니까 14입니다. 14. 아까 1에서 14까지 있다고 그럴 때 14가 강알칼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100% 산성이라고 그러면 이건 100% 알칼리성이겠죠. 이 수산화나트륨 용액 양잿물이 100% 알칼리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페놀프탈레인이라고 하는 이 용액이 이 염기성, 알칼리성 물질에 반응해서 어떤 색으로 그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건데 이걸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이 산도입니다. 그러니까 pH를 측정한다 할 때는 리트머스 시험지나 pH 미터 같은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산성 식품 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농도를 측정하는 거고요. 그걸 측정해서 그 식품이 대략 강산성인지 약산성인지 그 산성의 정도가 얼마나 진한지 약한지 묽은지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 pH 값을 측정하는 거고요. 산도는 그 측정한 식초 용액 속에 순수한 그 산성을 띠는 물질이 어느 퍼센트 정도로 들어있느냐를 이제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pH를 측정을 해서 2.5에 3.5의 범주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진짜로 산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산도나 pH 측정하는 건 나중에 그 제가 당도나 알코올 도수나 산도 측정하는 그쪽에 가서 다시 이제 그 제대로 어떤 방법들 구체적이고 세세한 방법들은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제 그 어떤 계략적인 거니까 pH 값을 먼저 측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5에서 3.5 정도의 pH 값이 나오면 무난하게 그런대로 식초가 만들어졌다. 잘 만들어졌다. 어쨌든 약한 산성, 물에 가까운 산성은 아니다. 그렇다고 또 막 너무 독해서 사람한테 해를 정도의 강한 산성도 아니고 적당한 어떤 pH 값, 산성의 성질을 띠는 정도의 식초를 만들었다고 하고 가늠을 하는 겁니다. 가늠. 이게 구체적인 어떤 그런 거 아니고 가늠. 대략, 대충 그 산성의 강한 강도 정도를 가늠하는 것이 pH 값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산도 값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도는 0에서 100%까지 있는 겁니다. 100도라고 부르지만 실제는 그 산성, 그 식초 자체가 오로지 산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100도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 가장 강한 산성, 오로지 산성 물질로만 이루어진 빙초산, 질산, 불산, 황산, 염산 같은 것이 pH 값으로는 1이고 이걸 산도로 나타내보면 단 한 방울의 물이나 다른 용액 섞이는 거 없이 오로지 산성 물질로만 섞였으니까 100%겠죠. 100%, 100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60여 가지 유기산, 그 유기산들의 총량, 이 100이라는 부분에서 차지하는 그 60여 가지 유기산들이 차지하는 총량을 잴 때 만약에 산도가 6입니다 하면 100 중에 6 정도가 그 유기산이라는 거죠. 만약에 산도가 3입니다 하면 100% 식초 용액 100 중에
신맛을 내는 그런 유기산들은 4%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알코올로 생각하시면 쉽겠죠. 저희가 보통 소주가 지금은 뭐 20도 이하로 내려왔다고 그러지만 20도짜리 소주 하면은 그것은 그 소주 전체 어떤 소주 양의 80%는 물이고 20%는 알코올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20도짜리면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식초가 6도짜리라고 그러면 94%는 물이고 6%가 산성물질을 띠는 그런 유기산들의 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도짜리 소주에 20% 알코올이고 나머지가 물이라고 그러면 6도 뭐 7도 8도 하는 그런 식초, 똑같이 식초가 만약에 6도짜리 식초다 그러면 6도 요것만 그 식초를 구성하는 유기산들 총산 오로지 산 하는 초산, 주석산, 구연산, 뭐 사과산, 포도산, 호박산 그런 산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6%라는 거죠. 6%. 그 나머지는 물이라는 거고요. 그죠? 94%가 물이고 이것은 20%가 알코올이 그거고 80%가 물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식초 경우에 그리고 소주, 술의 경우에 그러면 이해가 쉬우시겠죠? 20도짜리 소주는 20%만 알코올이고 6도짜리 식초는 6%만 식초 어떤을 구성하는 그런 산 성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알코올이 얼마를 들었느냐 측정할 때는 알코올 도수를 측정하는 간이 증류기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식초 용액 중에 산성 물질이 총 산이 얼마나 들었느냐를 측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산화 나트륨하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이용해서 그 산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정말 쉽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 말씀을 듣고 더 헷갈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단은 제가 아는 한에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납득시켜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만 간단히 정리를 하면서 끝내면은요, pH 값은 얼마나 강한 산성이냐 알카리스나 정도를 가늠하고 구분 짓는 정도의 어떤 지표값, 그러니까 큰 거죠. 큰 범주에서 물을 기준으로 물, 중성, 산성으로 치면 0이겠고 알카리성으로 쳐도 0이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물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강한 산성이냐 얼마나 강한 알카리성이냐를 정도를 보는 게 pH 값입니다. 이건 수소 이온을 측정하는 거. 수소 이온이 얼마나 진하게 또 묽게 들어있느냐를 측정하는 값이 pH 폐하 값이고요. 산도는 그래서 그 단위가 1에서 14까지 있는 겁니다. 0 없습니다. pH는 100도 없습니다. pH는 1에서 14입니다. 중간에 7을 끼고 7부터 1까지는 산성, 7부터 14까지는 알카리성, 7을 기준으로 7에서 멀어질수록, 물에서 멀어질수록 강한 산성, 강한 알카리성, 이런 것을 측정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리트머스 시험지나 pH 미터를 가지고 측정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1차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큰 것으로 구분하는 그런 것이 pH 값이고, 산도는 다시요. pH는 1에서 14까지라고 하면 산도는 0에서 100까지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수라고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총산도. 그 용액 중에 산성 물질을 띠는 구성하는 그런 60여 가지의 유기산이 얼만큼 들었느냐를 측정하는 거. 그러니까
물은 0이겠죠. 물. pH 값은 물은 7이었지만 총 산도 값에서는 산성을 띠는 물질이 하나도 없으면 0. pH 값에서는 7. 일단 물만 놓고 봐도 확실히 구분이 되시죠? pH 값에서는 물이 7이고 산도에서는 물이 0입니다. 그래서 이 총 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만큼이냐. 그거 많으면 아무래도 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오뚜기 CJ 그런 식초도 1배 식초가 있고 2배 식초가 있잖아요. 3배 식초도 있고요. 그러면 1배 식초는 보통 6도입니다. 6도. 그 식초가 6도 그리고 12도, 18도 아마 제가 2배 식초는 봤는데 3배 식초는 있다는 것만 알지 실제 마트에서 저는 이제 본 적이 없네요. 근데 어쨌든 그 양조 식초, 사과 식초니 현미 식초니 하는 그런 마트에 나와 있는 식초들, 양조 식초들 1배 식초는 6도입니다. 6도. 그러면 그 식초 용액 중에 6%가 초산, 양조 식초는 초산만 가지고 만들어지니까 초산이라는 거고 나머지 94%는 물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12도짜리 2배 식초는 12%가 총산이니까 총산 중에서도 초산, 주정을 발효시키기 때문에 마트에 나와 있는 것들은 천연 재료를 발효시키는 게 아니라 주정, 소주를 만드는 재료하고 같은 겁니다. 100% 알코올. 사탕수수에서 증류하고 중류하고 하면서 만들어낸 100% 알코올을 물에 타서 산소를 불어넣어서 급속히 며칠 만에 만들어놓은 게 양조식초인데 마트에서 파는 그런 양조식초인데 그 양조식초는 그러니까 다른 유기산들은 없고 오로지 초산, 주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딱 한 가지 초산만 가지고 있는데 그 초산이 12%고 나머지 88%는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식초가 가지고 있는 성분 중에 산성을 이루는 어떤 그 산 성분이 얼마나 되느냐를 측정하는 게 산도입니다. 총 산도를 측정한다. 나중에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미리 산도를 측정하는 법들을 배우시면 무슨 이런 용액들을 이용해서 주사기로 뭐 이렇게 식초 용액을 얼마만큼 뽑고 물을 얼마만큼 해서 거기에 이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넣고 수산화나트륨을 얼만큼 넣어서 그 넣은 값에 어떤 그것을 다시 이제 환산하는 겁니다. 역으로. 그러면 그 식초의 산도가 나오는 건데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당도나 알코올 도수나 산도 측정할 때 그때 한번 이제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한번 배워보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 이제 pH 값하고 산도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 다른 개념이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어쩌면 굳이 할 수만 있으면 다 하면 좋겠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 pH 값을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몇 번 만들고 크게 제가 만들면서 이상적인 조건들을 이제 제공해 주면 좋은 재료로 잘 만들어서 온도나 습도 같은 것을 맞춰주고 다른 외부 요인들이 실패할 그런 외부 요인들을 차단해 주면서 기다리면 좋은 식초가 당연히 만들어집니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것처럼 좋은 조건에 좋은 재료, 좋은 사람이 좋은 조건을 맞춰서 만들어주면 좋은 식초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pH 값이 얼마나 당연히 그 좋은 식초 범주에 들어오니까 pH 값은 뭐 이제 나중에는 안 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pH 미터기도 사놓기만 하고 지금은 거의 안 씁니다. 처음에는 궁금하기도 하고 재밌었고 신나서 썼었는데 리트머스 시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대로 나올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런 pH 값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고요. 이제 총 산도 정도만 이제 샘플링 해서 보는데 보통 천연 발효식초를 잘 만들면 7을 기준으로 7 이상, 7 이하 조금 나올 수가 있는데 제 경우에는 7 정도 해서 7 이상 이하로 나오는데 보통 7.2, 7.4 정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같은 비율, 같은 조건, 같은 방법으로 만들면 같은 식초가 나올 거라는
그런 짐작 내지 가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막 pH 값을 따지고 산도 값을 따지면서 가슴 졸이고 걱정하는 그런 것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관능 검사,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경지가 되면 이런 pH 값이나 산도도 좀 자칫 무의미해질 수도 있죠. 그냥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식초 맛을 보면 아, 대략 얼마만큼이 되겠고 어느 정도 잘 만들어진 식초를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보여드리고자 봤으면 하시는 분들은 식초에 입문하시고 처음으로 이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떤 이제 pH와 산도의 어떤 개념 정도, 그리고 구분하는 거, 그리고 각각의 pH 값이 어느 때에 필요한지, 또 산도는 어느 때 측정하는지 그 정도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사실 길다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좀 걱정스러운데, 그 지금 마지막으로 잠깐만 하나 하면, 사람의 피부는 5.5 정도의 약산성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겉 부분인 피부는 그 pH 정도가 5.5 정도의 약산성을 띠는 게 가장 건강한 피부고 가장 늙지 않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pH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산성 농도 값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거고, 우리의 어떤 몸, 체액, 혈액 그런 것은 약 알칼리성이 좋다고 합니다. 약 알칼리성. 아이고, 글씨를 너무. 피부는 약산성, 우리 어떤 겉은 약산성이 좋고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어떤 그런 체액이나 혈액 내부의 어떤 산성 정도는 7.45 정도를 띄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7.5의 약 알칼리성을 띄는 게 좋고요. 우리 몸, 체액이나 혈액 같은 그런 것들 많잖아요. 림프액이니 체액이니 무슨 뭐 호르몬이니 그런 것들이고, 어떤 피부는 5.5 정도의 약산성을 띠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식초를 이용하시면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도 효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보면 식초를 드셔주시면, 식초는 산성식품이지만 우리가 그 식초를 소화하고 흡수하고 분해해서 대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식초는 우리 몸 안에서는 알칼리성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알칼리성으로 가는 쪽으로 도움을 주고 그쪽으로 작용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식초를 드셔주시면. 그래서 식초를 드셔주시면 체질이나 어떤 체액의 구성 정도가 약 알칼리성으로 바뀌면서 건강해지고 병이 잘 안 걸리는 그런 체질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초를 이용해서 머리를 감거나 세안 후에 마지막에 헹굼물 정도의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마지막 헹굼 정도를 해주면 약산성 피부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홍쌍리 할머니, 매실 할머니가 사람 속이 가장 더러운 시궁창 같다고 그럴까요? 온갖 음식들이 다 들어가고 발효도 되고 부패도 되고 하니까 매실이 우리 이런 몸 속을 씻어주는 가장 좋은 어떤 씻어주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같은 개념으로 보면 식초도, 그 식초를 드셔줌으로써 몸속 청소도 되고, 이제 나중에 어쨌든 제가 효능에 대해서 제가 아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의 몸이 산성화되는 걸 좀 막아주고, 산성화되는 걸 막아준다는 결국에 항산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온갖 종류의 몸에 좋다는 그런 음식들이 항산화 하는데, 벌써 과학적이고 모두가 우리가 상식화 될 정도의 어떤 식초를 드시면 우리 몸이 알칼리성으로 변한다는 것 정도는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몸이 알칼리성화 된다는 건 결국에 산성에 반대되는 쪽으로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나 경향이 간다는 거잖아요.
산성에 반대되는 거로 가는 거니까 항산화. 산화되는 걸 막아주고 되려 약 알카리성으로 해주는 거니까 식초를 드셔주심으로써 이렇게 체질에 어떤 약 알카리화를 되고 식초를 씻는 데 사용하시면서 피부에 약 산성화도 하실 수 있다는 거. 어쨌든 식초를 드셔주시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식초를 만드는 거고요. 이왕 만들고 드실 식초라면 그 내용이나 어떤 법칙 같은 걸 제대로 아셔서 이왕이면 좋은 식초, 약되는 식초 그런 걸 만들자는 차원에서 식초를 만들어 보시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깁니다. 재미도 별로 없으실 거고요. 자꾸 반복되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떤 좀 연세 있으신 그러면서 식초를 만들고 싶고 만들어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나름으로 쉽게 나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모쪼록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는 이런 방법이 좀 잘 맞아서 이런 식초 만들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또 생각하고 찾아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또 보충하는 걸로 하고요. 예, 일단은 이쯤에서 끝내고 나중에 또 보충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궁금해 하시거나 식초를 만들면서 알아두셔야 할 그런 내용으로 한번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좀 짧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네요. 예, 모쪼록 수고하셨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